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1년 전 참사가 벌어졌던 그날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이태원 참사 1주기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지 못한 이유가 이태원 참사 네네. 1주기 다큐멘터리 시사회 때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혹시 오늘- 시사회 현장 계신가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이제 7시부터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상영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같이 공동 주최하게 되어서 전화로 인터뷰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네. 다큐멘터리에 네.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아마 그 이태원 참사 그 시민대책이 미디어팀에서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에 아마 유가족들의 고민과 활동, 이런 부분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진 의문을 시민들한테 좀 더 잘 전달하려고 제작을 했다고 들었고요. 예. 또 참사에 얽힌 의문을 풀어내면서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또 치유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큐 네. 얘기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 크러쉬. 네네네. 이게 국내 개봉은 물론이고 예고편 상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예, 원래 이제 뭐 그 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쉬가 굉장히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예. 정작 한국에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공식 계정은 물론 유튜브에도 뭐 업로드된 예고편을 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뭐 현재 계약상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국내 그 OTT인 그 티빙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만큼은 이제 크러쉬를 상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큐에 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뭐 블랙박스 네. 제보 영상 이런 것들이 담겨서 진실 규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제 참사 당일에 그 CCTV라든지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또 뭐 구조대원의 이야기, 뭐 경찰에 신고된 신고 녹취, 뭐 하여튼간 280개 출처에서 1,500시간 분량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한국에서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개봉되거나 좀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뭐 그 제작사가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예. 국내 방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대개는 또 이거를 국내 방송사나 OTT가 판권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 문제와 별개로 이 이태원 참사의 그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심의 통과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다큐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다큐 후반부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일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국내 업계가 계약을 하는데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참사 후 1년의 시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너무나 비정하고 무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분명히 사건이 이 참사가 나고 나서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만큼 이것이 어쨌든 그 국가적인 어떤 비극적인 참사였고, 그러면은 이 참사에 대한 어떤 전후의 대처라든지 또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진상에 대한 얘기들, 진실을 네.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거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 같은 것들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가까이서 뵌 유가족들의 이 고통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예. 이게 뭐 지금 이제 조금씩 또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분명히 나중에 인파가 밀집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당연히 지자체는 사전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그러면 현장 대응은 또 왜 실패를 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재난에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수사받은 사람 중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고위층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족들은 그게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게 국가적 재난이자 참사였던 만큼 유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진실규명을 유가족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국회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규명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또 가족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회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근데 국정조사 기억해 보시기 는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국정조사 기간도 다 채우지를 못했고요. 계속 서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증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합의가 안 돼 갖고 계속 뭐 기간이 늘어지고 제대로 못하고 국정조사가 방해를 받았죠.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정치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의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 국정조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많은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하고 결과적으로 채택도 저희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시작했지만 보고서 채택할 때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정말 이게 사회적 갈등을 푸는 과정인데 국회가 그거를 못했죠. 그러고 나서도 보면은 뭐 국회 추모제를 한다고 해서 100일을 맞아서 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정부의 인식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유엔 자유권규약심의원회 심의에서 포르투갈 출신 위원이 우리 정부의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정부 대표단이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일치하는데 정부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미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수사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 기록을 분석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날의 진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참사 전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11건이었는데 경찰관이 간단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용산경찰서 무전망으로 10차례의 비명이 울렸으나 지휘부는 못 들었다고 진술을 했다. 그다음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신경이 쏠려 있다고 보여주는 정황.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경찰이 이태원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쭉 지금 일주기를 앞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어떤 것이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예방부터 복구까지 해서 단계별로 조사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자기 가족들이 언제 사망이 판정이 됐는지, 또 임시 안치가 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되고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아직도 국가로부터 책임 있는 설명을 못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니까 정말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알고 싶을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부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는 거는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저는 그나마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네. 특별법이 이제 신속 네. 처리 안건으로 지정은 됐는데 법 제정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요 지금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법안의 핵심 예. 내용, 필요성도요. 네, 지금 이제 원래 뭐 이거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잘 합의가 돼서 되면 좋은데 네. 뭐 그 법안에 대해서 그 심사할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본회의에서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저희가 6월 30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계류가 2달 동안 이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가결했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뭐 국힘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라든지 뭐 가족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했고요. 예. 이 법의 목적은 그 이태원 참사의 어떤 발생 원인, 그다음에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재발 방지 이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복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이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빨리 제정이 될 수는 없을지 이 부분 유가족들 마음이 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넘어갔는데 거기서 90일 또 걸립니다. 암만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을 해도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심사를 안 해주고 계시니까 심사를 안 해주면은 본회의로 11월 1일 날 넘어갑니다. 예. 네, 그럼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또 심사를 마쳐야 되는 신속 처리 안건이지만 뭐 시간은 뭐 굉장히 많이 걸리죠. 예, 타들어갑니다. 예. 네. 유가족 또 생존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 의료진들 지금 참사로 트라우마 겪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으신 분은 총 3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내일 10월 28일이면 의료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재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진료 과목을 보니까 그 정신건강의학과가 약 33%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의학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계속 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걸 기다려야 되고 계속 이러는데요. 사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너무 이제 그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 정부 측에 요청을 했고요. 어쨌든 정부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인 그 의료적인 어떤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의 관심과 소통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이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주기 추모대에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주최니까 이제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빠지기로 하고 초청장을 다시 보냈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걸 처음에는 이제 그 시민대책위하고 유가족 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기로 했는데 애초에 그 서울광장을 허가를 안 해줘서 아마 이제 그 서울광장 옆에 있는 세종로에서 이제 집회를 추모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찰이나 안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야 사당한테 이런 협조를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는 사실은 이거의 주체는 유가협하고 시민대책이지만 여러 가지 안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공동치를 했던 거였는데 뭐 그걸 이유로 해서 만약에 뭐 정치 집회라고 해서 안 온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뭐 대통령이 오시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다 공동주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안전과 그 집회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걸 지켜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다시 서울광장 허가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사 주체는 이제 후원으로 저희가 이제 그 조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아마 가족들이 다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런 전체 정말 그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과, 진정어린 사과를 표명하시고 예. 앞으로 어쨌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말씀을 와서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통합적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의원님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지난 1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정말 여기 국회 앞에 와서 단신농성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보일배도 하시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그 길에서 보내시고 또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네. 저희 그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꼭 이뤄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인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